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틀 전부터 시장 전반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8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 지난 1월 고점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작지가 않은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죠.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스탠다드 차트의 이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탠다드 차트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 8만 달러 초반까지 추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트의 디지털 자산 부문 리서치 헤드인 이 제프리 캔드릭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는 지금 저점 매수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국채 금리의 흐름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추가 조정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번 하락세는 전통 금융시장과 얽힌 여러 변수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투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라나 밈코인의 급락이 알트코인 전반에 부정적 심리를 끼쳤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건전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라면 추세 전환 지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과연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SC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은 신중 모드에 돌입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중후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완전히 하락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무리한 매수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조언이 많은 거죠. 이 거래소별 파생 상품 시장 동향을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치열하게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소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이 어디로 흐를지가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 예를 들어 오픈할 매수나 매도나 이 손절 라인 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XRP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XRP는 여전히 알트코인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락하면서 미국발 매도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XRP도 지난 이틀간 하락폭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글로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급도 약해졌지만 XRP만의 강력한 반등 동력이 마련된다라면 다시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등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리플 측이 예고한 XRP 레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013년 XRP 레저가 탄생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개발자 커뮤니티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네이티브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의 강화와 중앙 지정가 주문 시스템 CLOB 고도화,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도입, 그리고 프로토콜 네이티브 오라클 적용 등 그리고 분산형 신원 증명이 DID 기능 확장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덱스와 CLOB 기능의 강화를 먼저 볼 텐데요. 이 XRP 레저의 거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이 더 다양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돕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AMM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기존 주문장 기반 덱스와 유기적으로 통합, 최적의 가격 경로를 스스로 탐색해주는 장점이 생기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트레이더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 스마트 기능이라 불리우는 이 프로그래밍 기능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그동안 에스크로, 덱스, 네이티브 토큰 등 금융기관 친화적 구조를 갖춰왔지만 개발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기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확장 코드를 붙여서 기존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금융 서비스, 디파이, 토큰화된 자산 등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DID 탈중앙화
투명화 신원증명 기능 강화는 최근 규제를 신경 쓰는 기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은행이나 결제 기업들은 투명한 고객 신원 확인이 필수인데 XRP 레저의 DID 시스템이 안착되면 규제 친화적이면서도 탈중앙화의 이점을 함께 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실물 금융과 암호화폐 생태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격 오라클 기능의 도입도 XRP 레저의 이제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외부 시장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잡성과 보안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XRP 레저 내부에서 직접 오라클을 구동할 수 있게 되면 디파이 상품이나 금융기관 연동 솔루션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다목적 토큰 MPT 표준을 통해서 NFT와 대체 가능한 토큰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실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이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라는 점이 안정감을 줍니다. 이 리플 팀은 이 1분기에 스마트 에스크로 개발자 네트워크를 선보이게 되고 2분기에는 전체 기능을 담은 이 테스트넷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개발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죠. 이 3분기에는 커뮤니티 투표를 거쳐서 스마트 에스크로 기능을 메인넷에 공식 적용할 예정이고 4분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네트워크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공식화된 제도적 과정을 거치는 만큼 보안성이나 기능 안정화 측면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런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선호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XRP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EVM 이제 사이드체인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 사이드체인 역시 주목을 할 만합니다. 이 솔리디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XRP 레저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디앱과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에 국한되지 않고 XRP 레저에서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메인넷 연동까지 추진된다라고 하니까 개발자 커뮤니티와 기관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다만 XRP 미래를 둘러싼 이 규제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이번 주 목요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 XRP 관련 투자 상품 규제 심사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SEC가 CBOE BGX 거래소의 XRP 펀드 상장안이나 이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 전환권 등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엔 급격하게 요동칠 수가 있는데요. 만약 SEC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면 XRP 시장에 이제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 투자자들은 당분간 신중 모드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현재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지라 XRP가 자칫 이 흐름에 휘말리면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전문가들은 규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제도권 진입을 돕는다라는 관점도 제시합니다. 이 제도권 편입이 되면 기관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SEC와의 이 소송 전개 양상이나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보면 당장의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편 결제업계 공룡인 페이팔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PYUSD의 적용 범위를 연내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은 이 XRP 생태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통해 결제 송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장악한 페이팔이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서 경쟁이 가열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페이팔과 같은 대형 결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생태계 사이에 장벽이 한층 낮아진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대형 IT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들 메이저 플레이어 쪽으로만 쏠려서 중소 프로젝트들이 설 자리를 잃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죠. 이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페이팔의 움직임이 양날의 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제 시장을 키운다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 이 XRP의 핵심 가치였던 송금 및 결제 분야 혁신 영역을
강력한 경쟁자에게 일부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리플 측은 이 네이티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AMM, DID 등 이제 다양한 업그레이드로 차별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차별 포인트를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XRP 레저는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금융기관 친화적 구조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 RWA와의 접목 시도가 늘어나면서 여러 기관이 XRP 레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금융시장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XRP가 가진 유연성과 확장성은 더욱 큰 강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SEC 회의 결과나 다음 달 초 경제 지표 발표 등 단기 변수들이 XRP의 이 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칫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과 맞물리면 XRP도 투심 악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매도, 투자 규모 조절 등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만약 올 하반기 나 늦어도 연말쯤에 XRP ETF 혹은 펀드 상장과 같은 중대 발표가 이어진다라면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규제 기관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과 반대로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24시간 거래가 되고 진행이 되고 가격 급등락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번처럼 비트코인이 86,000달러 선까지 빠지면 이해 동조의 알트코인도 대거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늘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견지하고 급작스러운 뉴스나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시장 전반의 급락세와 비트코인 그리고 XRP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XRP 레저가 기관 및 개발자들의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SEC의 규제 심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